여러분 안녕하세요. PC사랑 김희철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대단한 노트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에이수스의 ROG 제피러스 G14 모델입니다. 이 노트북이 대단한 것은 라이젠 르누아르 CPU가 들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젠 9 4900HS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7나노 공정이며 8코어 16스레드, 베이스 클럭 3.0GHz, 최대 부스트 클럭 4.3GHz, L3 캐시 8MB로 동작합니다. GPU 클럭은 1750MHz, 그래픽 코어 수는 8개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은 발열관리가 잘 되는 8코어 16스레드 CPU가 이 노트북에 탑재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사용할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취재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이 그램 14입니다. 14인치 노트북이고 상당히 잠깐 휴대가 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한 ROG 제피러스 G14는 똑같은 14인치 제품입니다. 14인치 게이밍 노트북이라 상당히 특수한 포지션이라 볼 수 있고요. 무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1.7kg 정도라고 볼 수 있네요. 게이밍 노트북이 1.7kg면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그런데 무게가 가벼운 건 좋지만 쿨링 성능이 좋지 않을 것이라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이수스가 그렇게 물건을 대충 만드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성능을 확인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라이젠 9 4900HS 덕분에 성능이 잘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벤치마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 성능은 CPU-Z 벤치마크, 그리고 시네벤치, 블렌더 벤치마크, 3D마크 타임스파이어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구성됩니다. 게임은 대조군이 따로 없는 관계로 프레임이 얼마나 측정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둠 이터널, 바이오하자드, RE2와 같은 게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벤치마크 전에 CPU 펜 세팅은 터보 모드로 하겠습니다. PUG 벤치마크를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난 아닌데요? 일단 2700X가 4935점인데 4900HS가 2700X보다 높습니다. 3700X와 비교하면은 원래 싱글 스레드는 4900HS가 3700X보다 좀 더 높습니다. 멀티 스레드도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대단한 결과입니다. i9 9900KF랑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이 모바일 슈퍼가 이 정도면 대단합니다. 시네벤치를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터보 모드를 했는데 생각보다 터보 모드임에도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말 심한 노트북은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참만합니다. 와, 맙소사. 4205점으로 측정되는데 이 정도면은 9700K가 제가 알기로는 한 3500? 3600 순정이 그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은 너무 높은데요. 4205점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싱글 코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싱글 코어는 490으로 측정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코어 i7 7700K가 476으로 되거든요. 참고로 코어 i7 7700K는 한때 데스크톱 CPU 중에서는 최고의 싱글 코어 성능을 자랑했던 CPU입니다. 4코어 8스레드 CPU 중에 가장 뛰어났고 이게 싱글 코어 부스트 속도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런 7700K를 싱글에서 이겼습니다. 블렌더 벤치마크를 구동하며 CPU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클럭의 변화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렌더링이 진행 중입니다. CPU 클럭이 올라가겠죠 이제? 4.2기가, 3.9기가, 온도는 85도, 3.75, 3.7 계속 떨어질 텐데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시죠. 3.6기가에서 온도가 86도로 넘어가니 쿨러가 잘 늘기 시작하면서 아마 클럭이 좀 더 낮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70도로 얘가 또 안정화가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클럭도 같이 내려가고 있고요. 클럭이 어디까지 내려가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까지 갔습니다. CPU는 시원해졌네요. 73도까지 갔습니다. 일단 3.2에서 버티고 있네요. 보니까 스레드가 모두 일하고 있죠. 그리고 3.2면은 대략 올코어 터보 클럭 3.2기가 그 정도에서 이제 70도 정도로 안정화돼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테스트인 3D 마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조군 노트북이 따로 없는 관계로 이 노트북의 게임 성능을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이어 스트라이크부터 구동해 보겠습니다. 라이젠 9 4900HS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피직스 스코어입니다. 이게 18892점인데 코어 i7 9700K와 비교하면 i7 9700K가 18700? 그 정도에서 19000 초반 이렇게 됩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이밍 성능이 이 정도로 따라온 거는 좀 놀랍습니다. 모바일 CPU인데. 다음으로는 타임스파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파이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CPU 스코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28점으로 측정됐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도 잘 되겠네요. 9700K랑 비슷한 성능이면 게임은 뭐 보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CPU 성능으로는요. 게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할 건 바이오해저드 RE2입니다. 옵션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픽에서 프리셋은 그래픽 우선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메모리가 빠듯하죠? RTX 2060 맥스Q라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친 빈도는 120Hz입니다. 주사율은 수직 동계하는 껐고 그래픽 우선 프리셋 그대로라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가 이제 프레임을 보러 가시죠. 프레임은 평균 126프레임, 최소가 106프레임입니다. 그래픽 우선 옵션이 사실상 최상업에 비슷한 옵션인데 그 정도를 적용하고 이 정도면 120 주사율로는 충분히 게이밍이 가능하겠죠. 옵션을 높이고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최신 FPS 게임인 둔 이터널로 배치마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옵션에 들어가서 비디오는 전체 화면, FHD 해상도입니다. 주사율은 120이고 프리셋은 낮음으로 설정했습니다. 해상도 스케일 모드는 다이내믹, 정적 이렇게 있는데 끄기로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볼 것은 네크라볼입니다. 네크라볼은 처음에 자동으로 씬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프레임을 다소 객관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107, 105 낮음으로 했을 때 105 정도로 됐네요. 아쉽게도 120 주사율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높네요. 그러면 이제 보통으로 올리고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으로 정정했을 때는 100 정도로 내려갔네요. 100에서 101. 아까 105인데 한 프레임 4 정도 차이 나도 본다. 90에서 10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한국 프레임이 103에서 98. 조금 더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높게 방어하고 싶으면 비디오에서 일단 프리셋은 낮음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해상도 스케일 모드에서 다이내믹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높게 뜰 것 같아서 낮으면 해상도 스케일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105고 크게 변하지는 않네요. 일단 전투 때 어떻게 변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프레임 확인을 할 거고 혹시 미성년자 시청자분들이 계실지 모르니 최대한 비살상 플레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피해갈지 좀만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이거 시원하게 후레쉬면 좋겠는데 이게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좀 무섭네요. 오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젠 9 4900HS가 탑재된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G14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이런 노트북은 처음 봤습니다. 1.7kg 정도의 무게에 코어 i7 9700K와 비슷한 CPU 성능을 탑재한 노트북? 전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인텔의 최상위 라인업은 그럴 수 있는데 얘는 최상위 라인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 달러로 1499달러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가격에 이 정도 성능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라이젠 프로세서가 탑재된 노트북이 크리에이티브 시장에서도 꽤나 선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불만도 거의 없습니다. 불만이라고 하면은 하나 딱 있는데 웹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는 이제 그렇죠.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슬림한 노트북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 모든 걸 보여준 아주 좋은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요와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